이제는 자동차가 하나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CES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기업과 완성차 기업 간의 협력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감을 찾기 위해서 모빌리티계의 여왕이죠. 작년에 또 명강의를 해주셨던 삼성증권 EV 모빌리티 팀 임은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ES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가 솔깃할 만한 뭐 애플카라든가 그런 소식이 혹시 있었을까요? 애플카는 없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부스를 자동차 쪽에 차렸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회사들이 또 결국은 또 차를 만들러 들어오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을 보니까 자율주행을 키워드로 꼽으신 것 같아요.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에 그 로보택시,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이 쇼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도대체 어떤 기술이 후퇴가 됐고, 뭐 사라졌거나 후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트렌드가 이제 사그라들었는지랑, 그다음에 향후 3년간 어떤 기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3년간 사실 저희가 제목은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라고 했지만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아르고 AI라는 이제 글로벌 3위에 이제 포드랑 볼kswagen이 같이 투자했던 자율주행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슬라 FSD도 도대체 언제 될 건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 저 부스를 가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레벨 3는 정말로 금방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시를 한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좁은 공간에 같이 남이랑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뭐 우버 이런 공유 업체들이 세상을 씹어먹을 것 같았지만 이제 그런 트렌드는 좀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이제 차를 남이랑 같이 쓴다거나 이런 공용화 개념은 조금 잦아든 것 같고요. 대신 온디맨드 서비스, 뭐 배달,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온디맨드 서비스는 훨씬 더 생태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차에서 이거를 뭐 전기차로 가서 뭐 V2 로드 해서 뭐 차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음성인식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는 그냥 남이랑 같이 쓰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개성을 표출하는 퍼스널라이즈 디바이스야, 이런 개념들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중 갈등 때문에 실제로 부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업체들은 혹시나 중국 사람들이 오거나 중국 기업들이 와서 이 기술을 베낄까봐 정말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프라이빗 부스로 옮기고 자기 고객이 아니면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안 보여주고, 그래서 막 미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커버하는 기업한테 이제 쫄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대신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또 가격을 많이 내리면서 뭐 굉장히 시끄러운데 전기차 수요가 없다, 뭐 수요가 이제 둔화된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중국 업체들을 자극해서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 이런 데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시장은 계속 가속화가 될 거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이 붙으면 자기의 정보를 차 업체한테 굉장히 많이 쉐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안전을 그 차 회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만 결국은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벨 3라는 건요, 사실 레벨 2나 레벨 3의 기능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레벨 2까지는 운전의 책임은 사람이에요. 운전자가 책임을 하고 그냥 그 시스템은 도와줄 뿐. 요즘 슬램덩크에 이제 뭐 왼손은 거들 뿐 이런 것처럼 도와줄 뿐인데요. 레벨 3부터는 이제 운전의 주체가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시스템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이 시스템을 개발했던, 시스템을 팔았던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무게감도 맞습니다.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리스크를 지는 회사가 수익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없는 업체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CES를 가거나 아니면 CES를 이제 지난 뭐 3년간은 이제 동영상으로 시청을 했으니까 그걸 다 꼭 빠지지 않고 이제 듣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제 모비라이 CEO의 강의입니다. 암놈 사시아라는 그분의 강의인데 그분은 원래 교수님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그 모비라이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기술력도 물론 좋고 이제 천재시지만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정의를 막 해주니까 막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그분의 강의를 아 이게 방향성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레벨 3를 이제 출시한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소비자한테 유용해지려면 어느 정도여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정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먼저냐 아니면은 이제 개인 승용차에 그 자율주행차 기술이 먼저냐라는 논쟁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뢰성을 갖고 이제 저희가 대답을 들어보면 고속도로 자율주행 사실 현대차도 이제 올해 6월 정도면 G90에 이 기능을 탑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속도 제한이 60km 내지는 80km로 이하로 달릴 때만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고속도로에서 60에서 80km로만 달리면 그게 이제 느리죠. 네, 기술이 민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가 아니 그 130km까지는 달려줘야지. 그리고 전방의 차량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피하고 그리고 피한 거를 이제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차선을 바뀔 것 같으면은 이 뒷차에다가 적절한 시그널링을 줄 수 있어야 소비자가 그 돈을 내고 사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레벨 3를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게 검증이 되고 대중화가 되면 그때서야 로보택시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로보택시가 먼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또 단언을 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체 제목에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뭐 아마존도 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가 뭘까? 이 전 시장의 곳곳에 이 키워드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였거든요. 모든 부품사도 그렇고 완성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나는 뭘로 이해하면 좋을까를 찾아서 굉장히 헤맸는데 보쉬에 가니까는 굉장히 이제 클리어한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보쉬가 정의하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는 차의 내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차라는 게 결국 클라우드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 내부, 외부 그리고 클라우드랑 연결되는 그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야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갈 때 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제 뭐 명강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사실 12월에는 정말 매일매일 도대체 왜 이 주식시장은 안 끝나는가. 저도 떨렸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 주식창을 켜기가 되게 무서운 정말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테슬라의 방향성이 정말로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지는 정말로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 격차를 많이 줄였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무거운 숙제를 안고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전 시장 곳곳에 이제 레벨 3를 하기 위해서 차량의 아키텍처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는 암시를 하는 부스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가는 방향,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안심이었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에도 굉장히 전장 기능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장 기능 하나하나마다 ECU나 MCU나 이런 반도체 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개, 200개 뭐 많은 건 뭐 거의 직접 회로까지 하면 막 1000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반도체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3를 가려고 하면 정말 0.001초 내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바디 하나, 인포테인먼트 하나, 자율주행 하나 이렇게 3개의 기능으로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전 시장에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한 5개 정도로 이제 뽑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네.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완성차는 레벨 3는 시스템이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지금 FSD가 15,000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600만 원, 1,700만 원이고. 비싸네요. 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 자율주행 패키지를 내놨는데 그게 뭐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내야 그 옵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내면서 나의 안전을 시스템에 맡기는 건데 당연히 신뢰도가 높은 소수의 업체만 이거를 팔 수 있을 거고 소비자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고 싶겠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업체. 굉장히 이름 모를 업체한테 나의 안전을 맡기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렇게 팬층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FSD 채택비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신차를 사는 고객의 한 2% 정도의 소비자밖에는 이제는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서요? 아니요. 처음에 2019년에 올해 내에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신차 구매 소비자의 한 30%가 이거를 샀어요. 그때는 가격이 좀 낮긴 했지만 근데 지금 4년이 지나도 이 기술이 완성이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니 그거를 뭐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돈을 막 이렇게 걸고 이렇게 기다리기는 싫을 거잖아요. 약간 네네. 대면 얘기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신뢰도 높은 업체가 누가 있을까? 일단 레벨 3에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또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들을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지금 천슬라를 외쳤던 저희가 지금 이제 백슬라에 이제 될까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아키텍처가 모두 다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의 방향성은 이제 테슬라가 제대로 잡고 가고 있고요. 지금 FSD는 뭐 작년에 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넘어오기는 했지만 또 2주 뒤에 또 이제 북미 전역에 배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모비라이 강의 중에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한 가지 또 정리해 준 게 뭐냐면 섀도우 모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 기간은 6개월 정도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섀도우 모드가 뭐냐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그 차가 이제 알아서 이게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지만 이게 자율주행 기능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겠구나 이런 식의 이벤트가 생겼겠구나를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또 클라우드에 이렇게 보내서 모으는 건데 FSD 11 버전부터는 오토파일럿이랑 FSD랑 소프트웨어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작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테슬라 FSD의 상용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는 수많은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아직 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아까 이제 채택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고객들, 오토파일럿만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의 고객들의 데이터까지 다 빨아들여야 이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1월 말에 그게 완성이 돼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통합이 되고 나면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쓸모 있는 FSD를 저희가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서 팔아도 뭐 적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기 순연금이고 프리캐시플로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AI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터 트렌드인가요? 그 잡지에서 이제 정희선 회장님이 뭐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올해 1위 뭐 이렇게 인물로 꼽히셨던데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시장에서 약진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MS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순연금 재무 구조이고요. 이런 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회사다. 중국에서는 안타깝게 못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선진 시장만 놓고 보자고 하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3위 그룹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복스바겐을 제치고 2위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3분기까지 뭐 한 2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봐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벤츠 좋아하십니까? 벤츠?
오, 제가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산다면 고려는 해보고 싶습니다. 여유가 된다면요.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벤츠가. 근데 이제 사실 벤츠가 2021년부터 글로벌 전체 판매도 BMW한테 밀리기 시작했고요. 전기차에서는 물론 테슬라한테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벤츠가 이제 그냥 레가시 업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테슬라나 BYD나 이런 전기차만 하는 업체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을 레가시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 중에는 가장 먼저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 3를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출시를 했고 올해 이제 CES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자랑을 했는데요. CES에서는 쇼케이스에서 나와서 이제 CEO가 올해 이제 이거를 미국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아직 고속도로에서 이 속도 제한이 60km 이하에서 될 때만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자기도 알더라고요. 야, 60km를 도대체 어디다 써? 해서 지금 이제 120km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 정부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동하는 게 굉장히 쉽다. 이제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제가 이제 이 가운데 그림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120km, 시속 120km까지 속도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출시가 되고 한다고 하면 이거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내고 한번 써볼까라는 마음이 벤츠가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데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소개했던 기술은 이제 무인 발레 파킹인데요. 오. 네, 그래서 그 독일의 이제 슈투트가르트 공항에 가면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벤츠 S 클래스나 아니면 이제 EQS라는 이제 벤츠의 전기차 그 브랜드에만 전기차 모델에만 이제 이 기능이 달려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좀 제한적인 게 차에만 센서가 달려 있고 그 자율주행 칩이 달려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그 공항에도 이 여러 가지 센서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아닐까? 우리 공항에 도착해서 아니면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이 그냥 발레 파킹 맡기는 것처럼 맡기고 나는 이제 수속을 더 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격의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 칩을 도대체 누가 하게 될 것인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칩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이 AI를 학습시키는 슈퍼컴퓨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 3대 요소를 직접 자기가 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이거를 외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할까? 아까 제가 자율주행 패키지가 벤츠만 하더라도 1,200만 원, 1,300만 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칩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거잖아요. 이게 핵심 그렇겠네요. 부품이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하게 될까 했는데 이제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회사가 모비라이 그리고 엔비디아 였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에 막 몰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다크호스가 올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모비라이를 먼저 보시면 모비라이는 레벨 2까지 이 ADAS 시스템의 완전히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70%,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옆에 이제 실적 보시면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영업이익률이 뭐 작년에는 50%에 육박을 하는 영업이익률을 냈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레벨 3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칩도 비싸고 이 시스템을 완성차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는지 이런 거를 다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비라이는 문제가 그런 거 알 거 없고 그냥 이 칩 사가지고 가서 이게 장착하세요. 그럼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내가 책임은 지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런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레벨 3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비라이 칩을 안 쓰고 대부분 엔비디아로 몰려갔는데 올해 이 퀄컴을 채택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소니, 혼다 이 차에도 퀄컴이 들어간다고 했고 뭐 복스바겐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퀄컴이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왜 퀄컴을 선택하는지는 이 세 번째 시간에 저희 문준호 연구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저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좀 되게 애정하는데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뭐 인지하는 데 있어서 센서가 많이 들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카메라도 하고 뭐 레이더도 하고 라이다도 하고 막 이런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나는 카메라로만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라이더 업체들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쉬가 늘 이 CES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 연결된 세상에서 센서는 이 기반이다, 인프라 같은 거다, 백본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금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다들 이제 투자가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이제 뭐 세상에 이제 CO2 규제를 낮춰야 돼 하는데 이 세상에 15억대 차가 깔려 있는데 이거 갑자기 다 100% 전기차로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호등 옆에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카메라,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교통의 흐름을 잘 관제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차들도 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막혀 1km 앞에서 사고가 났어, 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병목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잘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는 도로를 더 깔아야 되겠구나, 이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너 조심해라, 이런 시그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스마트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센서가 굉장히 용도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센서 업체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도 굉장히 센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면서, 라이다는 비싸서 못 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데이터 처리를 그냥 아까 아키텍처가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 집중형으로 이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라이다의 가격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센서의 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고요. 제가 아까 클라우드 업체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이런 업체들이 부스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빅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모빌리티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애플카 기대 많이 하십니까? 많이들 기대하고 있죠. 네, 애플카 뉴스를 주기적으로 쓰는 기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막 저희가 이 사람은 혹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혹시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혹시 LG 그룹의 주식을 가지고 있나? 이런 의심을 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앞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악을 하면 결국은 차량의 OS를 다 가져가게 될 거야,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차가 너무 데이터 양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여기에 부스를 왜 차렸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부스를 보고 굉장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여기도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클라우드 베이스에 있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다 끌고 나와서 우린 이런 서비스 해줄 수 있어, 이런 서비스 해줄 수 있어, 이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 한 대가 이 발생시키는 데이터의 양이 4TB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네. 이게 이제 사실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대비 뭐 얼마나 많을까 했더니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100배 정도 많더라고요. 맞네요. 네, 많죠.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연산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처럼 이 폰 안에서 다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다 이 클라우드로 딸려가서 거기서 연산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도 그렇고 자율주행에 아까 자율주행 칩을 연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클라우드 의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스마트폰 업체보다는 클라우드 업체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업체들도 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 앱 업체들이 엄청 또 큰 회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메타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위치는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빅테크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은 이제 웨이모라는 자율주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MS를 크게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이제 그러한 한계가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는 일단 클라우드에서 처리돼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냥 결과값을 보여주는 형식이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실 세계는 잘 적응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아무래도 이 모빌리티 쪽에서는 크게 부가가치를 가져가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아이디어는 약간 우울한 아이디어고 이거는 좀 숏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이제 뭐 이게 그렇게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년 전에는 미국 업체들 중심으로 했고 이제 올해는 유럽 업체들이 키노트 스피치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쇼 말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너무 이제 몰려온다. 근데 유럽이 환경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이 너무 낮아서 중국 업체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유럽 정부야, 네가 중국 업체를 막아주던지 안 그러면 우리 엄청나게 구조조정하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식시장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약간 흥분된 상태가 일부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전에 글로벌 위기 때처럼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로나 락다운 해제 때문에 소비가 좋아지면 혹시나 차도 많이 팔리고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중국은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중국 로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업체들은 굉장히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을까. 그거랑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와 복스바겐 외에는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또 유럽으로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또 완성차 업체들은 이 가운데서 도태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울하지만 좀 현실적인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핫한 이슈여서 그런지 강의하실 동안 무려 시청자분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골라보려고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 제가 굉장히 고심하다가 굉장히 긴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정성을 봐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완성차 업체와 테슬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CES 전 시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졌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한 가지 방향성을 제가 캐치하고 온 거는 모두 다 이 기술의 방향성이 테슬라가 100% 옳습니다. 이게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차량의 아키텍처나 기술 방향은 분명히 테슬라 방향성을 쫓아서 다들 벤치마크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번은 안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섀도우 모드 조금 짧게 설명드렸는데 그걸 통하면 한 6개월 정도면 이 기술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기술이 발전 방향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이셨던 모빌아이 CEO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FSD가 1월 말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테슬라의 기술이 정말로 쓸만한 기술인가, 돈을 15,000불을 내고 사용할 만한 기술인가를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 시장에서 느끼기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다들 같이 달려가고 있고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거는 맞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많이 앞서 있고 아직은 선두주자다. 아직은 선두주자다. 그래서 뭐 이게 이미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런 멘트는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로는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맞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6일 아침이 될 텐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작년 4분기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깎아서 만들어내는 판매 대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진 조정이 아직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쇼크가 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솔직히. 그거를 나오고 나면 아마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를 또 일제히 한번 하향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때가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바닥을 잡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FSD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제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하나 둘씩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 그리고 특별히 테슬라 관련된 질문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문영 팀장님 아쉽지만 저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